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기 네 번째 시간. 네, 저는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착하게와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둘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르게 사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냉철한 것을 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돈을 조금 부탁하는데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 모두 자식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그냥 준다면 이것은 바른 분별이 아닙니다. 자식이 돈을 부탁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이 돈을 주어도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줄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하는 것은 고집입니다. 먼저 대화를 해본 뒤 돈을 주면 안 되겠다는 분별이 섰을 때 이유를 설명해 주면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자식이 돈을 원할 때는 돈을 받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켜 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선뜻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를 도와주어야 합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까? 이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가는 것이 바르고 냉철한 것입니다. 친구가 먼저 자기 입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친구도 자존심을 낮추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돈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쓴다고 하니 빌려는 주겠지만 언제까지 빌려주는 것인지 기한을 정하는 등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친구의 설명을 듣고 그 친구를 신용하는 만큼 돈을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주면 친구는 비굴한 짓을 한 것이 되고 나는 윗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하게 거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겠지만 이 돈은 절대 갚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다음에 분명히 또 빌리러 옵니다. 이때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한 번 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 친구는 갈수록 면역이 떨어집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구했기 때문에 친구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때 주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전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돈부터 갚고 나서 그때 의논하자 하면서 딱 거절해야 합니다. 의리가 상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는 괘씸하다고 욕을 하면서 의절하고 갑니다. 그때는 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길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옵니다. 그때 거절해 준 것을 고마워하며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때 갚지 못했던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는 못 옵니다. 친구의 오기를 일으켜서 바른 인생을 살도록 내몰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친구이고 의리입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까? 네,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네요.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스승님 강의를 들어서 어떻게 의리를 지키면서 간다지만 상대들이 서운해서 떠나면 그것도 참고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답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떠나야 자신의 힘을 갖습니다.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친구라고 자주 만나주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달래주고 하는 바람에 친구가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사회에 뒤처진 것입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든 몰랐든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도 그랬다면 내가 친구를 나태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참고 친구를 대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때는 친구가 떠나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친구는 홀로 다른 곳에서 스스로를 이겨내면서 다시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키워주지 못하고 시간만 내버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오늘 이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구의 개념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친구는 50세가 되어야 표가 납니다. 50세가 되어야 비로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배운 것도 없고 깊이도 없는데 무엇으로 친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인연이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하다가 지천명이 되면 이제 분별하고 알 때가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만나는 것은 같이 가다가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인연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평생을 함께하고 영원히 되어서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는 인연들이 만나서 잘 도우면서 50세까지 간다면 그래서 서로가 뜻이 맞고 서로에게 감사를 느낄 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한 명을 얻었다면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외롭지 않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며 살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딱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삶이 절대 어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툭하면 내 친구라고 하던데 이 사람이 볼 때 아직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친구를 만나진 않았지만 진정한 제 친구는 저도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 자신을 갖추면서 친구 한 명을 잘 사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책 읽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